자, 이제 교재 126페이지 거버넌스 이론에 관한 형태를 학습할 텐데, 자, 이 점은 출제민출의 형태가 A급이에요. 매년 문항의 형태가 한 문항씩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거버넌스는 이제 80년대에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할 때 이제 국정관리다, 아니면 공공관리다, 국가경영위로 번역하는데, 최근 거버넌스는 그냥 외래어로서 그냥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 이론 자체는 왜 등장했냐 하면은 사실 80년대 이전까지의 정부 형태를 얘기할 때는 큰 정부예요. 이런 거대 정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바로 거버넌스 이론이고, 근데 이제 거버넌스 이론 자체는 다시 크게 두 가지의 물줄기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80년대 영미를 중심으로 등장한 거버넌스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NPM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얘기하고, 90년대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등장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이걸 New Governance에서 NGA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80년대 영미 국가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우파 정권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파 정권이 주관 사성을 보통 우리는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한 자유주의 그러죠. 그래서 우파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NPM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신자를 붙이기도 하고 신자를 빼기도 해. 그리고 90년대 요 좌파 정권이 만든 NGA 자체, 좌파 정권이 지배하고 좌파 정권 자체가 주관한 것을 공동체주의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걸 보수주의, 이걸 좌파적 진보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제 두 이론 자체에 거대 정부에 근거한 정부의 문제점 자체를 비판하고 등장했다. 그리고 두 이론 자체, 이 거버넌스란 말은 그리스어의 가운데 쿠버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쿠버란은 조종하다, 방향 잡는다. 그래서 방향 잡는 정부 역할을 강조한 점에서는 양자가 공통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벌써 좌파하고 우파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NPM부터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하고 다시 NGA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가지고 NPM 자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이야. 거기 여러분들 그 개념의 이런 1번에 네 번째 줄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자 이렇게 나오죠. 이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시장주의라고 얘기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보통 관리주의나 신관리주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쌍가로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의 두 가지 형이 나와. 신관리주의하고 시장주의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보다 이제 구체화시킨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쭉 나오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자. 자, 제일 먼저 시장주의는 정부 역할을 가급적 시장으로 넘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맨 위에 정부 기능의 대폭적인 감축, 민영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자 2번 편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얼마 투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절차나 과정은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게야. 법적인 절차나 과정 중시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처럼 결과적으로 어떠한 수익을 냈냐, 성과를 냈냐. 그래서 결과나 성과 중심의 정부 관리를 강조하죠. 출제에서 이걸 투입 중심으로 보통 X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그 다음 나오고 공공부문의 시장화. 이 공공부문의 시장화란 말은 뭐냐? 시장의 경쟁 논리를 행정에 도입하는 것들 여기 들어가요. 또 하나, 정부의 역할을 시장으로 넘기는 것도 공공부문의 시장화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 4번 자체에 나온 것들, 조직, 인사, 재정에 있어서 신축성, 탄력성. 이걸 다른 말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얘기하죠.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하자 그 표현이에요.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하자 이 표현은 바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경력직 공무원은 축소하고 계약직을 활성화하자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사업에 관한 표현이고, 왜? 계약직을 활성화시켜야지 인력을 탄력적으로 쉽게 자르기도 하고, 아니면 쉽게 여러분들도 채용하기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직 공무원의 활성화를 강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5번에 윤리정신주의, 이 비화폐적인 유인보다 옆에 뭐라요? 화폐적인 유인. 그러니까 돈 팍팍 주면서 공무원들 동기부여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민간 기업처럼. 그 밑에 중앙정부는 정책기능, 이 정책기능을 일명 방향잡기라 그래. 중앙정부는 방향잡기를 담당하고 일선 관리자한테 많은 재량권을 주자고 얘기하죠.
7번은 다 분권화 얘기하는 게야. 분권화. 7번은. 8번에 준정부를 얘기할 때는 준정부는 민간 조직이야.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자체를 민간 조직한테 위탁한다, 민영한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런 준정부라고 하는 민간 조직의 활용을 중시합니다. 자, 9번은 여러분들 장기적이고 나온 것. 이걸 앞에 걸 경력직이라 그래. 뒤에 단기적이고 그걸 계약직이라 그래. 아까 얘기한 식으로 경력직 공무원 축소하고 계약직 공무원 활성화자 그 표현입니다. 다음 10번에 민간 부문의 관리 방식을 모방하는데 이걸 일명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벤치마킹. 자, 11번 신자유주의 사고에 근거하여 작은 정부 교현을 중시하고 12번 규제 완화, 내부 시장, 내부 시장화는 시장의 경쟁 논리 도입하는 걸 얘기해. 13번은 기업 논리의 벤치마킹이야. 기업회계 방식을 발생주의라고 그러죠. 그걸 정부에서 벤치마킹하자 그 표현이고. 그럼 탈관료제, 권한임, 전문성을 전제로 한 조직 등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적 인사관리에서 개방적 인사관리로 바꾸고 자, 기업은 고객의 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로 고객 중심의 관리를 강조하는 것들 바로 신공공관리의 주요 성향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문제점이 있겠지. 131페이지 펴보세요. 자, 문제점을 대표하는 것들 두 가지만 좀 가져가십시오. 그 3번 나온 거 봐. 3번. 자, 정부가 하는 일을 시장으로 넘겼다. 그럼 시장으로 책임을 전가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3번의 세 번째 줄 심각한 윤리적 권리적 책임 문제. 민간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의 세 번째 줄. 자, 너무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면 항상 검에 양날이 있다 그랬죠? 한쪽은 경시한다. 효율성 옆에 있는 날을 형평성이라 그래. 그래서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면 형평성을 경시하고 또 형평성을 거꾸로 너무 강조하면 효율성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형평성을 경시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38페이지 보시면 이제 90년대에 등장한 뉴 거버넌스, 그걸 보통 신국정 관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태를 학습할 텐데, 자, 신국정 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제 정부의 운영을 정부 일방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서비스 연계망을 만들어서 다양한 비정부 조직, 이때는 중앙정부 아닌 지방정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장도 들어가고 시민사회에 들어가서 국정을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게 신국정 관리론이에요. 물론 관리할 때는 뭐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 관리를 강조하고 공동 공급을 강조한 거 지금 얘기한 신국정 관리론이죠. 그럼 신국정 관리론 자체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일단은 아까 얘기한 정부만이 아니라 여러 집단들 사회가 참여해서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참여자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서비스 연계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부가 꼭대기에 있고 다른 조직이 밑에 있느냐? 아닙니다. 연계망의 모든 조직들을 얘기할 때는 서로 여러분들 대등한 관계에 근거한 수평적인 망이에요. 그리고 중심이 없는 망이라 그래. 각자 중심이 돼. 그걸 다중심적인 망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 그래서 결합력도 견관결합력이 아니라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서비스 연계망 네 번째 줄 상당히 자율적이며 다중심적 연계망, 그 밑에 느슨하게 연계된 상황이란 말이 나왔죠. 내려가서 쌍그러 선본의 인지공동체. 자, 아까 서비스 연계망 얘기했죠. 이게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연계망을 일명 우리는 인지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의 정대 특징은 꼭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140페이지. 자, 그러면은 박스에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파악한 신공공관리하고 지금 얘기한 신국정 관리로는 양자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설정되어 있는데 맨 밑에 박스에 공통점에서 몇 가지가 쭉 나왔죠, 여러분들. 1번에 둘 다 거대 정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둘 다 정부 역할 방향 잡기라고 얘기해서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둘 다 투입 기능은 비판해. 얼마 투입했다. 그다 비판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표현 중요합니다. 둘 다 여러분들 보자.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 뭐로 파악해? 관리로 파악하기 때문에 정치가 아닌 경영과 유사하게 파악해. 그래서 공사행정 일원론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는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박스 보세요.
자, 신공공관리론 공급자 간의 관계를 경쟁관계로 파악해 협력관계야. 경쟁관계죠. 옆에 서비스 연계망 아까 실리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참여 강조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시장을 강조하고 이쪽은 정적인 조정은 서로 만나서 대화 토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사상적 바탕 이쪽은 우파적 자유주의 이쪽은 좌파적 공동체주의 얘기했고 이쪽은 이기적 인간관 이쪽은 뭐야? 이타적 인간관 얘기했고 민영화나 민간 이탁을 강조하지만 이쪽은 함께 재화를 공급하는 공동 공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표 분석의 수준은 신공공관리는 조직 내부에 기업의 관리 기법을 얼마나 도입했는지 그래서 조직 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신국정관리론은 조직 간에 서로 협력을 잘 하고 있는지 조직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관리 역할, 수익을 내는 기업가 이쪽은 연계망에서 서로 갈등이 있겠지. 그걸 조정하는 조정자. 이쪽은 결과, 자 이쪽 별표 과정입니다. 서로 협력을 잘하고 있는지 과정이야. 이때 과정은 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을 잘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쪽은 탈정치하지만 이쪽은 서로 만나서 대화 토론하기 때문에 재정치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밑에 이쪽은 정치행정 이원론 이쪽은 뭐라 그래요? 정치행정 1로 표시하는 거예요. 1로. 그래서 예외적으로 신국정관리론은 정치행정도 1이고 공사행정 1로 해석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국민은 고객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수동자 이쪽은 국민은 주인으로서 능동자를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 비교하는 것도 출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정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여러분들 국가행정관리기법이 나오는데 154페이지 펴보세요. 154페이지 자 첨삭지도에 뭐가 나왔어요? 신공공 서비스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 국가관리기법으로 대입된 건데 이 이론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학습한 신공공관리론이 저걸 철저히 비판하고 등장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신공공 서비스론 해가지고 두 번째 줄 끝에 신공공관리의 반론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론의 특징은 한 장을 넘겨보자. 156페이지 자 중간 하단에 댄 할트란가 얘기한 7가지의 신공공 서비스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면은 전체 내용의 80%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가져갈 것. 이건 아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뭐라고 적어놓냐 하면은 공책 시민 봉사 전으로 적어놓자. 공익. 자, 공익은 여러분들 부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이다. 어디 나왔냐?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영어 나온 거 봐. 영어. The public interest is the aim 나왔죠? 자, 두 번째 이 책임은 단순한 게 아니라고 파악해. 책임의 다면성 그러는데 자, 미음번에 영어 나온 거 봐. accountability 이게 바로 행정 책임이야. isn't simple 단순한 게 아니야. 책임의 다면성 얘기합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시장으로 넘겨야 할 책임 그런 게 단순한 게 아니라 행정 책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책임을 질 게 있다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 보자. 봉사 중요하죠. 방향 잡는 정보 하지 말고 이제는 봉사는 행정 그 표현이에요. 어디 나와 여러분들? 리을 보내. 아니지 어디냐? 기억 보내. 키 잡기 방향 잡기가 아닌 봉사는 행정. 자 봉사의 대상은 자 물어보자. 고객이야 시민이야? 고객이 아닌 시민. 자 시민봉사 어디 나왔어요? 어디? 니은에 나왔나? 응? 리을이 나왔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자. 다시 시민. 기업가 정신이 아닌 시민 정신. 거기 여러분들 시옷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쪽에 사람이 중요하지 생산성 아니죠? 어디 나와요 여러분들? 하여간 비읍이 나왔지. 마지막으로 전략적 사고 민주적 행동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들? 디귿에 나왔죠. 그래서 그 7가지 교훈은 공책 시민 봉사전에서 외우시고 몇 번씩 반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7가지 형태를 좀 외워두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 또 문제가 등장할 개연성이 큰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걸 이제 일부러 이론의 형태 집어넣었는데 자 이런 교재 이제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페이지 137페이지
자, 첨삭 지도에 탈신 공공관리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사실 80년대의 신공공관리론 자체는 각종 여러분 문제점을 여러분들 가져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NPM 자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모델을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걸 묶어서 탈신공공관리론이라고 명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특징이 쭉 나왔는데 다 볼 필요 없겠고 일단은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나왔죠. 자, 우리가 파악한 신공공관리론은 정책 기능과 즉 방향 잡기하고 집행 기능을 분리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향 잡기는 정부가 하고 노적기 집행 기능은 시장이 하자. 그게 분절화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이 모호한게야. 이걸 다 이제는 정부가 다 하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구조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3번에 총체적 합체된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분권화 그런 거 강조 안 합니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거꾸로 재집권화, 재규제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집권화, 재규제화. 아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죠. 방향 잡기하고 노적기를 따라다 보니까 역할이 좀 모호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방향 잡기도 하고 노적기도 몽땅 하자고 파악해. 역할 모호성의 제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의 별표. 여러분들 신공공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정부하고 여러분들 시장과의 관계는 경쟁 관계 아니야. 경쟁으로 보지 말고 서로 협력해가는 동반자 관계.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파트너십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하시고 탈신공공 관련 나오면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거버넌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특강 때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특강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서 강의라 맛보기로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강 때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국정 관련 강의가 끝났습니다.